Panda, panda, panda.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in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 에스더입니다. 2018년도 2월 18일부터 개최되었던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총회 결과 자료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2회에 걸쳐서 보도자료 1페이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1페이지를 끝내고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 결과 주요 내용 첫 번째, 차기 부의장국을 선출하다. 중국이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31기 2019년 7월부터 20년 6월까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의장국이 되며 이는 아시아 국가가 의장국을 역임하는 네 번째 사례가 됨. 여기 20기에는 일본이 했었고 23기에는 홍콩이 했었고 27기에는 한국이 했었고 다음 차차기에는 이제 중국이 의장국을 역임하는 것입니다. 자, 완장 하나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자기가 치운 똥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완장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이 미국한테 대드는 세계에서 제일 무식한 나라죠. 자,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한테 한번 무력으로 대들었고 또 80년대 90년대에 금융으로 미국에게 대들었죠. 그러다가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장기 불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일본을 의장국으로 앉혀놓고 일본 내의 자금 세탁 시스템을 한번 싹 다 청소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홍콩은 97년도에 중국에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홍콩을 의장국으로 앉혔다라는 것은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뜻인데 2001년도 당시에는 중국은 경제를 개방을 했지만 서방의 금융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고 홍콩을 이용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좀 투명하게 만드는데 지렛대로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국이 의장국이 되었죠.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2005년 9월 19일에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가 핵 확산 방지 조약 그리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로 복귀한다라는 약속을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를 파기한다라는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북한이 이때 엄청나게 많은 걸 뜯어갔습니다. 이 관련 국가들로부터. 북한이 우리가 핵무기 개발 안 하고 파기할 테니까 기름 내놔. 이래서 중유 제공, 기름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송정. 진짜 저는 이 자료 보고 막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북한이 우리 핵무기 파기할 테니까 전기도 내놔. 전기도 내놔. 자, 2005년도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때. 그래서 이때 노무현이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30년간 19조 원의 비용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상 공짜로 대북송전을 해주는 것이 한전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주는 전기인데 매년 20만 킬로와트. 이것은 북한의 신포 원자로 2기가 생산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송전 말고도 경수로를 무상 제공했다. 2005년도 노무현 때. 자, 바로 1년 뒤 나 그 핵무기 파기할 테니까 기름 줘. 전기도 줘. 경수로도 해줘. 이래가지고 다 받아 처먹고 2006년도 1년도 안 돼가지고 1차 핵미사일 실험 했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러며 9.19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2017년도 9월 4일까지 제6차 핵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거의 완성이라고 봐도 된다. 일반적으로 한 6차까지 핵실험을 하면 그 완성이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키스탄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 후에 핵 보유국 선언을 했고요.
인도는 5차례 핵실험을 하고 나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국경선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도가 6번 핵실험하고 나서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인도와 경쟁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그래 우리는 한 번 더 해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핵 경쟁을 하다 보면 주변국들도 나도 핵 개발할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와 이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고 핵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6차 핵실험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2015년도에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의장국이 될 당시에는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을 마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북한에게 꾸준하게 전기 퍼줘, 기름 퍼줘, 뒷돈 대줘, 인도적 지원해줘. 물심양면으로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면 한국 의장 한번 해야 되겠네. 자금세탁 방지기구 의장 한번 해서 한번 이렇게 청소 좀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럴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렇게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같이 힘없는 국가가 물론 경제 규모는 크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떤 패권의 관점에서 봤을 땐 힘이 있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를 의장국으로 앉혀놓은 대회는 야, 좀 똑바로 못하냐? 똑바로 하자. 완장 채워주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자, 저의 영상을 보면서 참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지능 수준이 딸리는데 이거 이해하느라고 되게 고생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좌존 모니터링 요원들, 우존 모니터링 요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좌우에 각종 알밥들이 댓글을 달면서 딴지를 걸고 말꼬리를 잡고 있는데, 자, 어떻게 말꼬리를 잡냐면, 이거 어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냥 한국 잘하고 있다. 한국 똑바로 잘하고 있네. 이런 내용이구만. 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알밥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결과 보고 보도자료의 마지막 장, 6페이지에 가보시면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설립 목적은 마약자금, 중대범죄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뿐만이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융을 방지하는 것이 이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이 테러 국가들에 대한 무기를 조달하는 그런 돈줄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설립 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소문난 테러 국가 어딥니까? 북한, 이란, 이런 국가 아닙니까? 특히 2017년도 10월 6일에는 미국의 국무부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말꼬리 잡는 좌점, 우점 알밥들. 나 이제 니네들 내 손바닥 아니야. 야, 이거 테러 지원국이지 테러국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꼬리 잡을 거지? 사람 죽이라고 칼 쥐어준 놈이나 가서 죽인 놈이나 그놈이지. 공범 아니냐, 공범. 그러니까 이 테러 지원국이라는 것은 테러의 공범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 국가들, 테러 공범 국가들의 돈줄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17년도 11월 4일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 29기 총회 1차 총회의 성명서에서는 북한의 확산 금융을 경고한다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확산 금융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시죠? 여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확산 금융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 및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렇듯이 최근에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총회에서 있었던 논의 주제는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한 경고이며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금지 외에 확산 금융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서 최근에 국제사회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17년도 11월 자금세탁 방지기구 29기 1차 총회에서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 금융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논의 주제였고요. 2018년 2월 달에 있었던 29기 2차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에서 또 가장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던 문제는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을 했었던 한국 정부의 사례를 가지고 대응 조치 등을 구체화해서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트레인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각 국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금융 제재라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2차 총회의 논의 주제였습니다. 자,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기구 제29기 1, 2차 총회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을 차단하고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한 한국 정부 사례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국에 보급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한 뒤에 실적이 부진한 국가들은 금융 제재를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악플을 다는 우좀 자좀 알밥들, 모니터링 요원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니들이 머리가 나쁜 거야. 니들이 머리가 나쁜 거라고. 그래서 문파 탈출 지능순, 친중 탈출 지능순, 반중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펜앤마이크 홍준표 기자. 준표 동생 보고 있나? 응? 기자라면 이 정도 수준의 분석력은 있어야지. 듣보잡 일개 개인 유튜브 채널이 기사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다고 거기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지. 응? 니들이 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고 나 같은 듣보잡이 하는 일개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공산당이지 그건. 공산당들이나 하는 거야.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 우파 정통 우파 기자가 그렇게 행동해서 쓰나? 응? 오직 수령님 말만 진실이고 진리다. 이거 북한에서 하는 거잖아. 홍준표 기자. 네가 쓴 기자가 진실, 공정 보도에 어긋나면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독자들의 권리이고 국민들의 주권인데 네가 뭔데 나서서 나 기자인데 말이야 너 이런 헛소리 하지 마. 나 모욕감 느꼈어. 기분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은 넌 언론사 기자로서의 일반인에 대한 갑질이야. 언론 갑질. 응? 우리 펜앤마이크 홍준표 기자 저의 방송의 고정 게스트입니다. 오늘도 또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매 편에서 이 펜앤마이크 홍준표 기자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등장시킬 예정입니다. 여러분. 공정 보도를 그렇게 좋아하면 객관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쿨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게 공정보도지. 지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남이 하는 말은 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는 게 공정보도인가? 펜앤마이크 홍준표 기자와 그 홍준표 기자 뒤에 숨어서 홍준표 입을 통해서 이 개인 우파 채널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저런 그 정규재와 홍준표 기자의 언론 갑질. 저는 이거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왜냐? 우리 우파가 거듭나야 되는데 저런 썩어있는 우파를 도려내지 않고서 그냥 간다? 한국 가망 없습니다. 그런 한국은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그냥 저기 북한 빨갱이 김정은 수령한테 죽나? 노예가 돼서 죽나? 저런 그 우파 썩은 보수 우파들에게 노예가 돼서 사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습니다.
내가 뭐 저런 협박에 무서워서 말 못하고 그럴 거면 애초에 이런 방송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페이지에 반도 못 읽었는데 지금 벌써 이야기가 이렇게 20분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이 의장국이 되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거에 일본, 홍콩, 한국의 의장국을 역임했었던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중국이 차차기에 의장국이 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자금 세탁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함에 있어서 중국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국가이자 보유 국가이자 거래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총회를 주도하는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이행평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되겠다라는 내용을 봤을 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중국 니들이 한국에다 쌓아놓은 똥들 있지? 자금 세탁 똥들 그거 니들이 좀 다 치워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으므로 상호 교류, 이해 및 협력을 강화하여 자금 세탁 방지의 엄격한 평가 과정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세트로 걸렸네? 이것을 보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이 자금 세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더럽게 얽혀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말은 아름답지요. 상호 교류 및 이해 및 협력을 강화해라. 결국은 뭡니까? 야, 니네 셋이서 청소 좀 깨끗이 좀 해. 이번에 북한 그 대량 무기 확산 금융 차단하는 거 이번 문제는 니네 다 비트코인으로 얽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니들이 청소 담당이야. 니네들 셋이서 좀 치워봐. 깨끗하게. 한국, 중국, 일본이 이번에 합세해서 만든 작품이 뭡니까? 바로 촛불 집회 아닙니까? 촛불 집회. 2006년도에 있었던 촛불 집회를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국제 코민텔은 국제 공산당이 연대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총련, 그죠? 북한의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을 모시는 조총련이 있고 또 한국에 역시 아유 제가 더 이상 입 아프게 말 안 하겠습니다. 있죠? 저기 청와대도 있고 그 다음 중국은 지금 소련의 붕괴 이후 현대 최근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산주의의 리더 국가로서 전 세계 공산 국가들의 물주 국가가 아닙니까?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한중일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고 서로 니네 힘 모아서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이행을 하라라는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주문은 니네 촛불 집회 때 니네 셋이서 국제 코민텔은 연합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냈구나. 이거를 국제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구나. 또 이런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참 한 장 넘기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한 페이지의 반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세상을 참 순진하게 바라본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댁들은 순진할지 몰라도 세상은 순진하지 않아요. 세상은 순진하게 당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자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특히 한중일 협력을 해서 상호 교류 및 이해 이거 굉장히 지만 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회의자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름답게. 이 자료 보고 이게 어디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 계시죠? 평생 그렇게 순진하게 사십시오. 순진하게 사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당신을 순진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자,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